자, 두 번째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을 좀 이렇게 해두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각 대통령, 즉 그 대통령의 정부, 그 정부별로 어떠한 정치적인 업적이 있었는지 또 경제적인 어떤 좀 성장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경제 성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통일과 북한과의 관계, 통일과 관련된 뭐 평화와 관련된 뭐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각 정부의 어떤 이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뭐 평화, 뭐 이 정도로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 현대 파트의 문제가 다 이제 그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러한 어떤 사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부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본문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이제 1, 2, 3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이죠. 자, 이승만 정부 한번 볼게요. 자, 50년대 이승만 정부는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하면서 장기 집권을 시도했대요. 자, 그 첫 번째가, 자, 5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의 지지 세력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처음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다. 재헌헌법. 재헌국회에서 이제 헌법 만든 거죠. 그때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대통령 이제 선출하는 방식이 간선제다라는 거죠. 국민의 대표인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투표해서 대통령 뽑는다라는 거야. 근데 현재 지금 의회를 딱 보니까 지금 이승만의 반대 세력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니까 간선제로는 이승만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거야. 이제 직선제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직선제로.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 이제 선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직선제로 바꿨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재집권에 성공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2대 대통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54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52년이 이제 됐는데, 52년에 이제 2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2년 있다가 54년쯤 돼가지고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이제 당시 헌법에 보면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딱 중임, 그러니까 딱 두 번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 해가지고요. 대통령을 딱 두 번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승만은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헌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54년에, 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조항을 없애는 개헌안을 4.4.5입의 논리까지 내세우며 변칙적으로 통과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일명 4.4.5입 개헌이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자유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승만 지지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그 제한 조항을 없애겠대요. 결국에는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 셀프죠. 셀프로 나만 계속 대통령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이제 4.4.5입 개헌 한번 봐볼게요. 당시 이제 국회의원, 제적의원이 203명이었는데, 자, 찬성이 130,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받아야 돼요. 자, 근데 103의 3분의 2는 135.33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136표가 나와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데, 하필이면 찬성이 135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반올림이다. 반올림하면 135도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개헌안을 이제 무작위로 강압적으로 이제 통과시켰다라는 겁니다. 변칙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뭐 4.4.5 반대 시위나 뭐 이제 정부통령 선거, 당시에 이제 뭐 장면,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거지만 여기 민주당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 후보, 대통령 후보 신익희 이렇게 있어요. 자, 뭐 이제 56년에 참고로 보면은 그 신익희가 갑자기 죽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4대 대통령 그 선거 뽑을 때 당선은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이승만의 나이가 이제 거의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84세 한 요 정도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승만이 혹여라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어떤 이제 자리를 이제 그 바로 밑에 부통령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이제 라이벌이었던 신익희라는 그 민주당 후보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이 확정이 된 거야. 4대 대통령에 또 당선이 되는 걸로. 근데 이제 부통령이 문제란 말이야. 이승만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 부통령을 자기 정당의 그 후보자를 이제 앉혀야지만 우리가 그 정권을 쭉 이어오겠다라고 이제 자유당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당 후보였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꼭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 여기 정부와 자유당은 이승만의 후계자인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행위를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3.15 부정선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이제 이 투표하러 간 사람들 당연히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위 과정에서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 한 명이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 실종된 고등학생이 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어요.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제 한쪽 눈에는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시위를 진압할 때 쓰는 이제 그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로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본 이제 그 국민들은 어떻게 돼?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요. 특히 이제 4월 19일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는 학생과 시민에게 경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이제 4.19 혁명 이제 벌어진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대학 교수들까지 이제 나섰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학자죠, 학자.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당시 이제 사회 계층으로 보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계층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에는 좀 이제 좀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 대학 교수들. 근데 이 대학 교수들이 지금 이제 이 정치와 관련된 정치 어떤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당시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정치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안 하는 이 대학 교수들이 나섰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회가 혼란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이승만은 다음날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자, 이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의 어떤 이제 우리가 원인이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면에서는 3.15 부정선거를 들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그 원조 이제 물자가 이제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면이고요. 4.19 혁명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이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힘을 합쳐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를 세운 혁명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이 지금 보니까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니까 이 대통령이 계속 독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낮추고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어떤 이제 권한을 좀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주도를 해서 정치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대표, 이 총리가 이제 주도하는 어떤 이제 정부. 자, 그래서 자,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아까 대통령제는 이제 있는 건데, 이 내각이 이제 그 어떤 정책을 책임진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원제라고 해서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국회, 그러니까 회의 그 주체, 그러니까 회의하는 그게 주체가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제 상원, 하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자.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이 출범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장면 정부라고 하지만 이 장면은 국무총리입니다. 총리. 그러면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대통령은요 윤보선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여기 경제개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게 있죠. 4.19 혁명의 어떤 배경 중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자가 막 증가하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안을 마련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나 이런 장면 정부는 4.19 혁명 이후에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데다가 민주당이 분열하는 한계를 드러내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장면 정부도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눈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좀 이제 뭔가가 이제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자,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을 했대요. 자,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자, 경제 재건을 내세우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서 자, 군정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군부들이 결국은 이제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일으켜서 이제 국회의원들 그 집에 못 나오게 가둬요. 그 앞에서 막 지켜. 군인들이 총 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잘 못 다니게 이제 그 서울 이제 시내에서 군인들 배치하고 탱크 배치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여의도에 이제 그 국회 앞쪽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막 그냥 막 대통령 다 내쫓고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이유를 이렇게 내게 하는 거야. 지금 장면 내각이 좀 못하고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겠느냐. 우리가 잠시 동안만 이렇게 군인들이 정치하겠다. 그러면은 그 군인들이 이제 정치할 때 뭐 이렇게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회의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정할 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했다. 자, 내각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박정희는 이제 자기가 이제 군인 그만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역한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요. 박정희가 출마해서 당선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대통령, 그래서 5, 6, 7, 8, 9 해가지고 5번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박정희 정부가 이제 들어선 건데,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부 하면 크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60년대 하면 여기 유신체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70년대가 되겠죠. 72년 10월부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들 좀 나눠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먼저 60년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당장 이제 급한 거는 자,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국민들의 어떤 이제 불만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그러니까 박정희가 결국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제 그 이유, 어떤 이제 명분을 이제 경제를 지금 제대로 못 살린다라는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쿠데타 일으켰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 그럼 이거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명분에 맞게. 쿠데타 일으켰던 명분에 맞게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제 발전에 좀 이제 치중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이 대학생과 시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한일 협정을 체결해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식민지 시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광복한 다음에 일본과 우리가 이제 교류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무역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정희 정부에서 당시에 이제 한일 협정 맺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어떤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해서 3억 달러 주고요. 뭐 이제 차관 돈 빌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2억 달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이렇게 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박정희 정부에서. 또한 자, 베트남에 다수의 한국군을 파병했다. 베트남 파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파병할 때 이제 미국과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게 뭐 그 미국의 어떤 선진 그런 이제 무기들 우리가 이제 갖고요. 그러니까 이 파병 나갈 때 무기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해주면 그거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월급도 달러로 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경제개발 자금을 이제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면 자, 이 박정희 정부가 이때가 이제 5대, 6대, 이제 7대까지, 그러니까 이 6대 때 이제 삼선개헌이라고 해서요. 지금 여기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삼선개헌 해가지고요. 3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7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당선이 돼요. 근데 이제 불안하잖아. 지금 자기가 이제 딱 3번만, 이제 3번까지만 해가지고 법을 바꿔놨어. 그럼 이걸 할 때마다 계속 한 번씩 바꿀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신 헌법, 유신 체제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10월 유신, 그러니까 72년 10월 달에 이제 발표했다라고 해서 10월 유신이라고 하고요. 자,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유신 헌법을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재야 인사, 뭐 종교인, 학생 이런 사람들은요, 이 유신 그 헌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어떤 투쟁, 시위를 이제 펼치는 거고요. 박정희 정부는 이걸 이제 강압적으로 진압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 한국 영화 중에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병헌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이 박정희가 이제 그 12.6 사태 때, 요때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남산에 이제 그 우리가 그 국가 뭐야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라고 해가지고 남산에 이제 막 이렇게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고 이러한 곳이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참고로 자, 박정희 정부는 자,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탄압을 했으나 자, 이런 투쟁은 갈수록 거세졌고요. 자, 결국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이제 항쟁이 이제 벌어지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이 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이게 바로 이제 12.6 사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유신헌법의 그럼 내용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39조에 보면 자,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선거한대요. 자, 결국엔 누가 뽑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죠. 간선제로 이제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유신헌법 체제 안에서의 어떤 이제 회의체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40조에 보면 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를 하는데 그 후보자를 대통령이 추천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3분의 1을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엔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건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3조에 자, 국민의 자유,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고요. 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자, 이러한 권한들을 통해서 딱 봤을 때 엄청나게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12.6 사태로 이 박정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대 대통령이 된 게 바로 이제 최규하라는 대통령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최규하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자,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무산이 됐대요. 이게 바로 이제 12.12 사태라고 이제 이해하고요. 뭐 이제 12.12 쿠데타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자, 5월 18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전두환 그 군부에서 이제 군정하게 되는 거고요. 자,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러한 이제 시위를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계엄군 군인들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요 무자비하게 이제 시위를 진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엔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내려와서 자, 신군부 세력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요.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7년 단임의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건데, 자, 지금 아까 유신 그 헌법, 유신 체제에서의 어떤 이제 국회, 그러니까 회의체, 그게 통일주체 국민회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갑자기 이제 그 박정희가 죽고 나서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그 회의기구 자체는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없어져. 바로 죽자마자 안 없어져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최규하를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통일주 국민회의에서 뽑은 게 최규하예요. 최규하 대통령.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제 그 12.16 쿠데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규하 쫓겨나고요. 이제 전두환이 이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혀가지고 당선이 된 상태란 말이야. 그게 이제 11대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게. 자, 근데 이제 이 전두환이 대통령인 상황에서 헌법을 바꾸는 거야. 왜? 자기는 한 번만 하되 7년 해가지고요 좀 길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헌법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당선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12대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고요. 11대 대통령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헌법 바꾸고 7년 단임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참고로 보고요. 자, 밑에 이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참고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전두환 정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볼 건데요. 자,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특히나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고요. 중고생 두발 교복 자유라 포로 야구단 창단은 유화 정책, 부드러운 정책을 좀 펼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드러운 정책 펼치면서 정치에는 좀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도록 정치에는 좀 이렇게 모르는 척하도록 관심을 안 갖게 막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다는 거고요. 자, 그러나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등 독재 정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물고문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시위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시위가 이제 좀 커지면서 이제 대통령 우리가 뽑겠다 직선제 개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자, 전두환 정부가 개헌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 걸쳐서 격렬하게 전개됐대요. 이게 바로 이제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1987 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 1987의 그 영화의 어떤 내용, 핵심 내용이 이 6월 항쟁에 대한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전두환 정부가 개헌을 거부한다라고 했죠. 요게 이제 4.13 호헌 조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4월 13일 날 호헌 헌법을 이제 수호하겠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7년 단임의 간선을 이거 안 바꾸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결국에는 국민의 저항에 굴복한 전두환 정부는 자,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의 이름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본인이 직접 전두환이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정당 다음 대통령 선거의 어떤 이제 후보였던 노태우한테 이제 그걸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라는 어떤 상황의 어떤 전개 과정을 잘 모르는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태우라는 이제 사람이 이 6.29 선언의 어떤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주축인 어떤 역할을 했구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그런 효과를 노태우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태우 그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그 6.29 민주화 선언 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를 이제 볼 건데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6월 민주항쟁으로 끝나고 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5년이죠. 한 번 하는 거죠. 국민들이 뽑죠. 이렇게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올해 간만에 이제 다시 이제 국민들이 이제 투표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당시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집권당이죠. 이제 전두환과 관련된 이제 노태우입니다. 집권당. 그다음에 야당, 중앙이 아닌 다른 이제 바깥쪽 당이다라는 거죠. 권력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 근데 이게 이제 노태우는 이제 여당 쪽 사람이고 야당의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이제 동시대 이제 나온 거예요. 당시 이제 그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김영삼과 이제 김대중이 이제 야당 후보로 같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야당의 표가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노태우가 표를 제일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당의 분열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요. 자,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 대회 이제 개최했고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자, 그 다음에 북방 정책을 추진했다. 이거 북방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국과 소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부패 이런 걸 이제 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자료 독서기에 보면 자,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라고 했어요. 자, 6.29 선언, 그 민주화 선언에 보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이거 비밀선거는 당연한 거고요.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자, 중임할 수가 없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 6.29 선언 때 이제 발표됐던,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여기 이제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5.16 군사정변 이후에 최초로 등장한 민간 정부였다. 요거 여러분도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노태우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확대 도입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이제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97년에는요 외환위기에 맞아서 국제토광기금 IMF의 이제 금융 지원을 받게 되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자,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셨고요. 자,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일면 핵볕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고요. 한일 워드컵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해서 정치에서 권위주의를 추방하려고 했었고요. 친일, 독재 등 과거사의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 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겁니다. 자, G20 정상회의 개최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지표를 삼았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하고자 한다라는 건데,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탄핵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밑에 이제 역사 지식을 넓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다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X자로 하면 이제 정답입니다. 한번 이제 이거는 읽어보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 파트 볼게요.